2011년 3회 기사기출문제, 버블정렬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A 배열의 10개의 기억 공간에 기억된 10개의 서로 다른 정수에 대하여 버블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했어요. 자, 정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처리 조건 보시면은 A 배열은 1번지부터 시작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순서대로 바로 들어가 보면, 자, 이전에 기출된 버블 정렬 문제와 똑같은데, 이전에 기출된 버블 정렬 문제는 반복문 형태로 출제가 됐다면 그 문제를 그대로 분기문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버블 정렬의 여러분이 기본형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선택 정렬은, 자, 예를 들어서 i 변수를 돌려준다면 1부터 n-1까지 1씩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n개 데이터를 정렬할 때 n-1회 전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 안에서 j가 돌아가죠? 자, j는 i 다음 값부터, 따라서 i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가요? 자, 마지막까지 비교를 수행해야 하니까 i 플러스 1부터 n까지 2씩 증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A 배열의 값이라면 A 배열의 i번지 값과 A 배열의 j번지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름차순이라면 더 작은 값이냐를 물으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yes가 되면 더 작은 값이 나오면 교환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전체적인 선택정렬 알고리즘의 순서도 유형입니다. 자, 반복문으로 구현됐을 때, 자, 이렇게 구현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블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머릿속으로 넣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블 정렬의 기본 형태를 볼게요. 자, 버블 정렬은 i는 똑같이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로 1부터 n-1까지 1씩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n개의 데이터를 버블 정렬로 정렬할 때 n-1회 전, 다시 말하면 10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면 9회 전 돌아가면 되죠. 마지막 데이터는 자동 정렬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j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j 값은 무조건 1번지부터 시작하죠. 자, 1번지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n-i번지까지 가죠. 그래서 1씩 증가합니다. 자, 이 형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A 배열에, 자, 이때 i는 첨자 변수가 아니라 그랬죠. 회전수만 나타내는 거고, 자,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A 배열의 j번지 값과 A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값을 비교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값이 더 작은 값이 나오면, 자, 오름차순이니까, 자, 그럴 경우에 교환을 하라. 자, 전체적으로 버블 정렬 돌아가는 기본 형태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꼭 반복문 형태를 넣어 두셔야 분기문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분기문 순서들을 보니까, 자, 지금 n은 10이 됐고요. q는 0을 줬어요. 자, 그리고 q는 q 플러스 1로 돌렸습니다. 자, q는 q 플러스 1. 그리고 j는 0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q 변수가 있고요. j 변수가 있죠. 그죠? q가 바깥쪽에 있고요. j가 안쪽에 있습니다. 분기문을 봤더니 q가 바깥쪽에 있어요. 자, 따라서 q가 여기서 시작됐고, 자,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q 변수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자, q가 여기서 시작됐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q를 물었어요. 바깥쪽에서 q가 돌아갔고요. 자, 빨간색으로 j를 표시해 볼게요. 자, j는 여기서 초이값 주고 j값 변화가 일어났고, 여기에서, 그러면 4번 정답이 보이죠? 그죠? 4번 정답은 j겠죠. j. 자,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돌아갔죠. 그러면, 자, 요 놈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요 놈이 q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될까요? 그대로 j가 되네요. 자, 그래서 4번 정답 j라는 걸 일단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j를 0으로 초이값 줬죠. 그러면 j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1씩 증가해야 되죠. j는 j 플러스 1. 항상 1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0을 초이값으로 받은 다음에 j는 j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n-i인데 i가 q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i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n-q로 바꾸면 되겠죠. 자, 따라서 j는 1부터 n-q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q랑 j랑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하나씩 매치가 되죠. 그러면 q는, q값은 당연히 0에서 q는 q 플러스 1이니까 q값은 1부터 시작하죠. 자, q값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n-1까지 가죠. 그래서 q를 n-1과 비교한 겁니다. 됐나요? 자, 이 형태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놓으면 돌아갔기 때문에, 자, 원래 선증가 형태니까 작으냐, 그래서 yes면 돌아가면 되죠. 이게 기본형이죠. 자, j가 n-q보다 작으냐, 그렇다라고 하면 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q가 n-1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yes, no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바뀐 겁니다. 뒤집혀서 작으냐가 크거나 같으냐가 된 거죠. 작으냐가 크거나 같으냐가 됐죠. yes, no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2번 정답도 나오죠? 자, 2번 정답은 A배열의 J 플러스 1번 집값과 비교하죠.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A배열의 J번 집값과 J 플러스 1번지. 바로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하죠. 자, J번 집값과 그 뒤에 있는 J 플러스 1번 집값을 비교합니다. 오름차순이니까 더 작은 값이 나오면. 자, 따라서 더 작은 값이 나오면 바꾸란데 yes, no 방향을 또 바꿨어요. 그죠? yes, no 방향 바꿨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yes라면 여기가 작으냐가 되는 거죠? 그런데 yes, no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작으냐를 뒤집어야 되는 거죠. 작으냐를 뒤집어 버리니까 크거나 같으냐가 된 거죠. 자, 우리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이게 기본형입니다. yes가 되면 교환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앞에 놈보다 뒤에 놈이 더 작으면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yes, no 방향을 바꿨어요. 문제를 이렇게 교묘하게 만든 겁니다. 따라서 원래 기본형은 작으냐가 되는 건데 자, 뒤집어 버렸으니까 작으냐의 반대로 크거나 같으냐로 바뀐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놈보다 뒤에 있는 놈이 크거나 같으냐? 만약에 no가 됐다는 이야기는 뒤에 놈이 더 작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환을 하죠. 그러면 자, TM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AJ가 오겠죠. 여기는 AJ 플러스 1이 오겠죠. 자, 따라서 A배열의 J번지로 A배열의 J 플러스 1 뒤에 거를 앞으로 밀어버려야 되는 거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정답이 보입니다. 자, 따라서 버블 정렬의 이 기본 형태를 머릿속으로 꼭 넣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하고 전체적 순서도 보죠. 자, J값은 당연히 1씩 증가해야 됩니다. A배열의 J번지 값과 뒤에 있는 A배열의 J 플러스 1번지를 비교하죠. 교환 로직이니까 자, TM, AJ, AJ 플러스 1, AJ 플러스 1 따라서 A배열의 J번지로 A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값을 보내죠. 자, 그리고 당연히 안쪽에서 J가 돌아갔으니까 4번은 J가 나와야 되고요. 바깥쪽에 Q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5번 정답이 뭔가 봤더니 자, 우리 이전 기출 문제에서 플래그 변수의 역할이 기억나시나요? 자, 플래그 변수의 초입값을 0을 줬습니다. 자, 플래그 변수의 초입값을 0을 줬고 계속 돌려줬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종료되는 조건이 뭐가 되면 될까요? yes이면 종료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플래그 변수 값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0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으면 되죠. 자, 플래그 변수를 보면 자, 플래그 변수의 초기값을 0을 줬어요. 만약에 여기서 교환이 일어났다면 플래그 변수 값은 1로 바뀌죠. 따라서 계속 반복문이 진행된 이후에 나왔을 때 플래그 변수 값은 만약에 플래그 변수 값이 0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교환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종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플래그 변수 값이 1로 바뀌어 있었다는 이야기는 교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yes가 되면 종료를 해야 되니까 플래그 값이 그대로 0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플래그 값이 0을 가지고 있다면 교환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종료가 돼서 스탑이 되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문제 정답은 플래그를 0으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돌아가는 걸 보셔야 됩니다. Q 변수가 바깥쪽에서 돌아갔어요. Q 변수는 1부터 n-1까지 1씩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Q를 0을 초입값 줬고 Q는 Q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Q를 n-1과 비교한 겁니다. 자, 그 안에서 J가 돌아가죠. J는 항상 1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n-Q까지 가야 되죠. 자, 그래서 1씩 증가합니다. 자, 따라서 J는 0을 초입값 줘서 J는 J 플러스 1을 하고 J를 n-Q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배열의 J번지 값과 A배열의 J 플러스 1번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오름차순이니까 이게 기본형이죠. 근데 yes, no를 바꿨기 때문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자, 따라 J 플러스 1 얘를 뒤집어 버리니까 이렇게 돼서 yes, no를 바꿔버린 겁니다. 자, 교환 로직 확인하시고요. 자, 플래그 값 0을 초입값 주고 교환이 일어나면 플래그 값이 1로 바뀌어요. 근데 계속 반복을 했는데 플래그 값이 0을 유지하고 있다면 교환이 없었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정렬이 끝난 거기 때문에 종료라면 된다는 그런 원리예요. 자, 전체적인 버블 정렬 알고리즘 차분하게 완벽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디버깅 해보시면서 순서들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완벽히 분석하시고 디버깅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